여러분, 정부가 공급 물량을 탁 치고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과연 다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정부의 공급대책 세 번째 공급대책, 지난해 공급대책에 이은 세 번째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공급하겠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런 주제로 한번 부대의 한수 진행합니다. 자, 먼저 8월 26일, 8월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수요일 2시부터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정부의 공급대책 최대 수혜주는 뭘까요? 어찌됐든 공급대책이 맥힐지 안 맥힐지 그런 걸 떠나서 최대 수혜주는 빌라입니다. 그거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빌라인데요. 초기 단계 우선순위 지역을 찾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단계는 가격이 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내한테 크게 손실이 없죠. 근데 이미 올라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우리가 투자 금액이 높아지고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그리고 또 우선순위 지역. 우선순위 지역을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예를 들면 용산이면 용산이 다 우선순위 지역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 지역이 있고요. 차선 지역이 있는 거예요. 후순위 지역.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파헤쳐 보는 시간들 준비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은 수시로 접수합니다.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의 8.13 추가 공급 대책, 세 번째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9월달, 올해 1월달, 그리고 8월달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나온 것 같은데요. 수도권의 신규 택지 등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로 추가 공급하겠다. 그린벨트도 포함하겠다. 그리고 하다못해 용산 민족공원까지도 전부 다 고려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 주택 추가 공급하고요. 택지 개발을 이제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 발표하는 데부터 착공까지 68개월,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68개월 걸리는 걸 37개월로 단축하겠다.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그래서 눈에 띄는 건요,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지금은 그냥 버려져 있는 공원이죠. 염창공원에 1000가구 공급,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에 21,700가구, 경기 광주에 4,500가구, 그리고 나머지 73,000가구 후보지는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이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남양주 와부읍에 21,700가구, 좀 남양주 공급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남양주 공급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또 짓는다는 거죠, 지금. 경기 광주 4,500가구. 가장 공급이 부족한 염창공원은 1,000가구.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공급이 물량이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은 이거 너무 이거 뭐 공급이 아직까지 뭔가 작네. 그리고 이게 또 언제 될지 이런 데도 좀 의문점이 드시나요? 자, 서울 물량은 일단 없습니다. 서울은 염창공원 1,000가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다수는 지금 경기도에 있죠. 그렇죠? 경기도 와부.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경기 남양주 와부읍이 21,700가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발표한 것 중에서는 가장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남양주는 지금도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 또 공급을 하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서울 물량은 없습니다. 그 염창공원에 1,000가구가 유일합니다. 그 다수는 지금 경기도에 이제 뭐 공급이 될 때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서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태릉 골프장이잖아요. 태릉 CC. 그 다음에 과천 경마장. 이런 것들은 벌써 태릉 골프장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안 됐던 것이고요. 과천 경마장도 역시 지자체장 지금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제업무지구도 역시 서울시랑 지금 협의가 아직까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재탕 발표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은 공급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유일하게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건 1000가구예요. 2029년도 착공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서울의 공급 물량은 없다. 가장 지금 시급한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수요 억제책을 피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집값은 왜 오를까요? 저는 뭐 지난해에 현 정부 들어왔을 때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요. 분명히 규제로 시장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의 그런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쪽으로 뭔가 보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주택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금리라든지 세계 경제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느냐, 이런 뭐 하여간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직격탄으로 바로 오는 게 바로 이 수요 공급입니다.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시장 경제 원리잖아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 했어요. 추세는 한쪽으로 쭉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하죠. 추세는 심리 플러스 돈이다. 이 심리와 돈이 결합해서 추세를 만든다. 그러니까 심리와 돈이 둘 다 긍정적이면은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심리는 상당히 지금 심리는 긍정적인데 돈이 없어. 시중에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리와 돈이 있으면 시장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냥 평행선을 간다는 거죠. 근데 심리가 먼저냐 돈이 먼저냐 보면은 심리가 먼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가 지금 상당히 높죠. 지금 이 CSI 지수라고 해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100 이상을 넘어서 지금 120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돈도 시중에 지금 많이 풀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심리와 돈이 긍정적이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지금 시장은 뾰족한 집값이 안정될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서울 아파트, 서울 집 정말 부족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집값 자꾸 올라? 전국의 아파트 보급률이 평균 57%입니다. 아파트 보급률 평균 57%. 근데 서울 아파트 보급률이 46%예요. 상당히 적죠. 11%나 적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치선은 공사비,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재개발의 추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 이 각 규제예요, 규제. 이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성이 약화가 되고요. 기부채나 뭐 임대아파트 의무 규정이 있죠. 임대아파트 재개발해서 임대아파트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좀 이주비 대출 같은 것도 역시 이 재건축 재개발의 걸림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빨리빨리 풀지를 않고 정부에서는 오로지 공공 즉 LH 주도로 공공 분양, 공공임대 이걸 늘리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너무 간단하죠.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어느 곳에 늘리냐가 중요해요. 어느 곳에 늘리냐가. 무조건 늘리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늘려줘야지 시장이 안정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 지금 전국 평균 한 102%,
정도 됩니다. 102%. 근데 수도권은 97%,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 수도권 평균 97%, 경기 인천만 보면 99%고요. 서울은 94%예요. 어디가 가장 적어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가장 주택 보급률이 적고요. 지방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지방 같은 경우 110% 초과되는 곳들이 많아요. 물론 110%가 안 되는데도 있지만 일단 100%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집이 부족한 데는 어디예요? 서울과 경기 인천, 이쪽 수도권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곳에다 공급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주택 공급을 해결을 하려면은 정부에서 발표를 지금 했잖아요. 우리 8.13 대책,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신뢰를 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주택 공급 이제부터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주택 공급, 양질의 주택을 좀 더 싼 가격에 공급할 테니까 지금 가격 비싸니까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건데요. 그 시그널이 지금 안 맥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런 신호가 지금 안 맥힌다는 얘기죠. 자, 어느 곳에 늘려야 돼요? 공급?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110%막 이런 데도 있는데요. 주택 보급률 높은 지방에 공급하면 뭐가 생겨? 미분양.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미분양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뭐 여기저기 다 생기고 서울에도 생긴다. 근데 대부분 다 어디에 있어요? 미분양이 지방에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그중 서울이 가장 부족하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공급해야 되는 게 맞죠. 가장 지금 집값의 근원지, 상승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 이 서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지금 새롭게 나온 공급 대책에서 서울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확정이 된 거는 그 염창공원 1000세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달려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는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 전세든 월세든 그 공급원, 주택 공급원의 역할을 한 게 다주택자들이었잖아요. 그 다주택자들이 주택 공급원의 역할,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순기능을 한 거죠. 이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택 보급률, 이 자가 보유율,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유율이 이게 70%가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무리 높아도 70% 자가 보유율이. 그러니까 한 30%는 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30%를 위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주택은 민간에서 나오거든요.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도 이게 가구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별로 없다더라. 이런 얘기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그러니까 근데 그 새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그게 엄청나게 뭐 가구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순증 효과라는 게 있어요. 순증 효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로 이동을 하고요. 그 지역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동을 해오고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게 상당히 큰 건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공급 물량이 크게 않는다. 근데 여태까지 민간에서 공급 물량을 늘려왔다는 거,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 공급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뭐 용적률을 공공 임대나 이런 것들 공공에서 분양하는 것처럼 좀 높여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 좀 풀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쨌든 공급을 뭐 닥치고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다못해 용산 민족공원까지 전부를 다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반발하고. 근데 아무리 급해도요 공원은 남겨둬야죠. 공원에 아무리 거기다가 막 임대아파트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너무 뭐 급한 건 이해가 되지만, 자,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비아파트 시장이죠. 그러니까 비아파트는 뭐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오피스텔, 빌라, 이 시장,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비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아파트 시장에 우리가 투자의 해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기간, 즉 1년 이내에 공급할 유일한 수단이죠. 오피스텔도 비아파트지만 오피스텔은 1년 내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 내에. 유일하게 빠르게 질 수 있는 게 빌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다? 빌라에 대한 규제를 하나하나 뭔가 풀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급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풀어놓은 게 뭐예요? 이번 8113 대책에서 신축 빌라 주택수 제외를 1년 연장했습니다. 2028년까지. 본래 내년 2027년도 말까지 신축 빌라가 주택세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축 빌라를 최초로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주택세에서 빠지니까 난 그냥 1주택이거든요. 이게 상당한 혜택입니다. 근데 이게 27년 말까지 끝인데 1년 더 연장을 해서 28년까지 유예가 됐다. 제가 이거 연장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었죠. 연장할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영끌 주택 공급 대책 임박, 비아파트 도심 복합까지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이 비아파트 중에서 이 빌라 시장이 이 최대의 지금 수혜 주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030년까지요. 신규 공급 물량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신규 공급 물량. 자, 전세 대란으로 지금 시장 불안은 가속화될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도 전세란이 왔다. 그리고 올해 가을철, 이사철 되면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미 전세 대란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 시장이 되면 전세 대란이 더 심해질 거고요. 내년엔 또 강남권에 대규모 이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뭐 음마아파트, 4,000세대 넘는 음마아파트부터 해서 주변에 몇 개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강남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 그분들 거기서 살다가 나가게 되면요. 그 주변에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학교 문제라든지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내년에 이미 이 강남권은 예정이 돼 있지만 지금의 어떤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지금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전세 대란으로 시장 불안은 점점 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건 없고요. 전세 물건 없어서 전세 대출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전세 못 들어가고 월세로 들어가게 되고 월세도 가격이 오르고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다 보면요. 전월시장 상당히 지금 엄청난 불안에 지금 휩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월세 계속 오르게 되면 결국은 매매 수요로 전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주택자도 매매 수요로 전환을 슬슬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매매 가격 올라가겠죠. 결국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시장의 어떤 흐름은 항상 늘상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시장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신축 빌라 주택수 제외의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요? 신축 빌라 이 주택수 제외의 최대 수혜자.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최대 수혜자입니다. 왜요? 아니 무주택자라도 내가 빌라를 샀을 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무주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도 역시 1주택자로 남는 거고요.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신축 빌라를 사더라도요. 우리가 신축 빌라 가격이 실제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되면 한 2, 3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미래에 30억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재개발 투자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축 빌라 무조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신축 빌라 무조건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우선순위 지역을 찾아야 된다. 우선순위 지역.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왜 우선순위 지역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냐면은 많이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을 보고 어떤 지역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우선순위 지역이 아닌 거예요.
같은 구라도 그 구에서도 상급지가 있고요. 중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같은 지역에서도 상급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급지가 바로 우선순위 지역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급지는 놔두고 이 중급지나 하급지를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선순위 지역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이제 재개발은 속도입니다.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다시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무사히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죠.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뭔가 확실하게 진행이 된 데들은 중간에 그만둘 수 없죠.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속도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찾는 게 지금 우리 신축 빌라를 사더라도 그게 최대의 관건이다. 그런 것들을 제가 찝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됐습니다. 8월 26일 정부의 공급대책 최대 수혜주 빌라 초기 단계 우선순위 지역은 이런 주제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들 전화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경제TV 매주 토요일 낮 12시 그리고 다음날 재방은 일요일 3시부터 재방을 합니다. 그 방송 이름은요. 제 이름을 따서 제 이름을 걸고 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라는 이름으로 제가 방송을 하니까요. 많이들 토요일 12시 본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